자, 이번에는 고등수학 하 직선의 방정식 8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문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8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많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이다.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중에서 최소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 최소값은 대부분 수선의 길이에서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부터 직선의 수선을 그으면 이 수선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최소값,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과 직선 사이에서의 거리, 점과 직선과의 거리라고 하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근 최소 길이가 되겠고 그 최소 길이는 수선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점과 직선에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 직선에는 이제 안놓는 이름을 이렇게 해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점에도 이름을 붙여줄게요. 는 정점이니까 a 그리고 x1, y1이라고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과 직선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름을 붙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선 있죠? 직선은 반드시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은 내림차순 형태. 그래서 x, y 상수는 0.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과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일반형, 즉 x, y 상수는 0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자 분모는 루트를 씌우시고 분모는 직선에 있는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 있죠. 이 계수의 제곱의 합을 써줍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이제 분모에는 루트 한 다음에 x, y 계수 제곱의 합을 써줍니다. 자, 분자에는 절대값을 씌우고요. 절대값을 씌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쓰는데 이 좌변은 직선 방정식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 있는 xy에 a점의 좌표를 대입을 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는데 여기 있는 xy에 a점의 좌표 x1, y1을 xy 대입을 한다. 그러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식.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니까 풀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A점을 마이너스 1,1이라고 하고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수선의 길이가 되겠죠. 최소 길이 수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 d는 자, 분모에는 뭘 썼죠? 분모에는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x, y 계수 제곱의 합을 썼습니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분자에는 절대값 씌운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점의 좌표값을 대입한 걸 쓰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에 이 점의 좌표값을 대입한다. 자, 대입을 하면 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루트 5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이 자, 이 점 A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기본 문제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점 3,1에서 거리가 2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라고 했습니다. 점 3,1에서 거리가 1이고 1,-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풀겠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점 1,-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먼저 쓰고요. 그 직선 중에서 3,1까지 거리가 2인 직선을 찾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1,-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1,-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많이 쓴 형태죠. 자, 앞에서는 이것을 m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석을 했고요. 자,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전 형태로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자, 요 직선과 3,1까지의 거리가 2다. 자, 그러면 3,1 이렇게 찍고요.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 직선의 형태를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x, y 상수는 0, 일반전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일반전 형태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자, mx 나오고요. 자, 이 우변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제 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잡 것들 써주겠습니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일반전 형태로 써줬습니다. 그러면 자, 이 거리가 2다. 거리가 2죠? 자,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거리 공식은 자,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모는 x, y 개수 제곱의 합입니다. 자,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분자에는 절대값 씌우시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이 점의 좌표값을 대입한 걸 쓰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에 점의 좌표값을 대입을 한다. 그 대입을 해보면 3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까지 완성을 해주면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주면 자,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m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해서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2m-2의 제곱은 4배의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를 쭉 전개를 하면 자, 4m제곱 빼기 8m 더하기 4는 4m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자, 4m제곱 없어지고 4까지 없어지네. 그럼 다 없어지면 0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좌변은 마이너스 8m이 되고 우변은 0이 돼서 m은 0이 됩니다. 그래서 m은 0을 여기든 집어넣어 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1번 문제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3,1에서의 거리가 2고 1,-를 지나는 직선이다. 3,1이 여기 이렇게 있죠. 3,1이 있고요. 1,-1이 이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리가 2보다도 크죠? 2고 2니까 이게 2루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2보다 크니까 직선이 이렇게 가서 요게 자, 거리가 2인 직선이 하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가서
요 거리가 2인 직선.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한 것은 직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왜 이러느냐? 이거는 왜 이러느냐면, 자, 이 직선의 방식 형태가 이것이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표준형은 모든 직선의 형태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하고 절편, 지나는 점을 쉽게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나타내지 못하는 직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이제 이 식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직선은 일반적인 식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3,1이 이렇게 있고요. 3,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1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1번에서 계산한 직선의 방식 형태가 y는 -1이었습니다. 이게 y는 -1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요 거리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얘도 거리가 2야. 그렇죠? 요 x값이 항상 1인데 x값이 이게 3이니까 요 거리가 2가 되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1입니다. 그래서 8-1번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x는 1, y는 -1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식이 두 개가 나온다. 조금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준 거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문제를 풀 때는 10문제 중에 8문제, 9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오지가 않는다. 근데 시험에서 딱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서 같이 한번 꼭 너 가라 너 적고 왜 나오니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평행한 두 직선의 공식을 외우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푼다라고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수학을 해서는 수학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논리를 갖추는 거고, 그 논리력과 이해력을 갖췄을 때 자기 정신세계, 몸 안에서, 머리 안에서 그 수학적인 세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한번 형성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명을 해주면, 그 자기만의 스스로 해석을 해서 쏙쏙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떠주잖아. 그대로 떠주면 한계가 있어요. 평생 수학을 그 사람한테만 배울 겁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 자기 자신만의 수학적인 세계를 구축을 해놔야 된다. 자기 자신만의 논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나한테 수업을 들으셔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2번. 2번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평행한 두 직선을 그어보는 거죠. 그으세요. 평행한 두 직선이 긋겠습니다. 선생님, 좌표 평면 안 그리십니까? 자, 시끄럽습니다. 처음엔 대충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두 직선 사이 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최소 거리 수선의 길이라고 있죠. 똑같아요. 그거 이해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겁니다. 자,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거리가 많잖아, 그쵸? 무수히 많은데 이것도 당연히 최소 거리가 되겠지. 두 직선 사이 최소 거리는 어떻게 된다? 두 직선 사이 최소 거리는 공통 수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 거리. 가장 짧지 않겠어? 그쵸? 이 공통수선의 길이, 최소 거리가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 외우지 마시고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 아무데나 점을 찍으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는 거에 찍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다른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선이면 이게 더 당연히 수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직선,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선, 거기에 마음에 드는 직선이죠. 딱 보기에 마음에 드는 직선에 한 점을 찍으시고 이 직선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럼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럼 먼저 이름을 붙여야겠죠. 가장 먼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정확하지 않다고 토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붙여보고 이 직선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거 사실 이게 위에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좌표평면에서 x절편, y절편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점을 가장 간단한 점 뭘로 찍으면 되겠습니까? 0,1이지. 0,1이죠. 그러면서 2분의 5, 마이너스 4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찍으면 자, 성격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0,1 찍으세요. 자, 0,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죠. 거리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리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거리 공식 이 자리가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거리 공식은 자, 분모는 어떻게 합니까? 분모는 자, 이 직선의 x 계수, y 계수 제곱의 합이죠. 4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분자에는 절대값 씌우시고 이 직선에 이제 여기 좌변 정리한 거, 우변의 0으로 만든 좌변 여기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걸 씁니다. 이 직선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식을 쓴다.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0, 그 다음에 플러스 1, 0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거기다 쓰나? 계산해보면 자,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2번 문제에서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원의 방정식에서도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접한다.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공식을 쓸 겁니다. 반드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